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크게 터지면 100%, 100%까지 갈 수 있는 또는 근접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질 걸로 좀 보여지고요. 저항 총격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부 코인 전쟁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코인들이 잘 빠지지 않고 횡보하거나 최근 코인들 횡보 또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비트하고 그 이더리움을 봤을 때도 단기 반등이 잘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대장들 경우에는 저항 구간입니다. 위치가 좀 따져 볼게요. 자, 비트로 봤을 때는 최근 이제 반등 이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여러 번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어제까지 해서 다섯 번째 상승 시도를 해줬는데 결국 결과는 아침 종가로 돌파를 못 해주었고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더리움도 그렇습니다. 이더리움도 상승 이후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저항이 하나 둘 셋 3일 동안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뚫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뚫어주지 못하면 단기 상승이 끝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시기거든요.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장들이 조금 더 빠져도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1%씩 빠진다. 아니면 1%가 좀 넘게 빠진다 해도 뭐 그냥 그렇게 타격을 받거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여기 반납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어느 정도 약할 거고 상승 쪽으로 놓고 보는 게 더 좋을 거다. 지금 시장 흐름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저항 싸움, 그래서 저항 총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일부 코인들은 이 저항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저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전쟁 시작을 얘기하는 거는 저항 돌파가 어, 이미 되어버린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뚫어졌다 이거죠. 자, 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주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 이더 못 갔는데 자체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코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동안 무거웠던 공간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여기 하나,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길 다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제 출발을 해버린 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머무르지 않고 돌파 시도가 된 이런 코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잘 올라가졌던 코인들 중에서는 일부 그 시세를 줬었던 바닥을 좀 벗어나는 느낌의 시세를 줬었던 코인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왁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한 이후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건 없어요. 반등이 이게 다였거든요. 이거 다였는데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일부 코인들은 이미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럼 뭘 뚫었냐? 가지도 못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어려워했던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서 종가 안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뚫어서 올라간 코인이 있고 이렇게 아직 못 간 코인이 있다. 근데 이렇게 뚫어져서 올라간 코인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되고 거의 못 간 애들이 8 정도예요. 메이저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메이저냐 잡주냐 이걸 따지는 거 상관없이 누가 먼저 돌파를 해줬고 누가 먼저 선두를 치고 가고 있는지 이게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이런 코인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시도를 하려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반에 봤었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봤을 때 여기 이제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여기 밑에 있던 코인들도 이만큼을 올라와줘서 여기에서 지금 싸움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코인들이 첫 번째 저항이라도 뚫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쪽과 하락 쪽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냐라고 본다면 상승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어제 영상 올렸던 게 3년 만에 시장이 이제 왔어요. 3년 만에 좋은 시장. 그죠? 이게 이제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없던 시장이 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감기, 그냥 단순 불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포커스가 됐던 게 불장, 그냥 반감기, 그 다음에 뭐 강세장, 그냥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는 강세장은 맞아요. 강세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 이거는 흐름이에요. 그 비트코인이 이런 형태로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흐름을 따지는 건데, 이게 다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비트부터 이더리움까지, 그 다음에 잡주까지 알트코인들이 동일한 흐름으로 동일시에 같은 방향으로 갔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알트 상승 시기인데 이 알트 상승 시기는 지금 얘 혼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알트만 왔다는 거예요. 비트는 안 왔다는 소리지. 네. 왜냐면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다른 분석으로 보면 비트는 불장이 되기까지는 공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이미 먼저 선두로 진입한 건 지금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벌써 나누어지고 있어요.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변수거리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을 혹시라도 이더리움이 강제로 상승할 경우 비트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한 3, 4% 올라간다? 그럼 비트코인 한 1% 올라갈 수 있어요. 뭐 0.5% 이렇게 약하게. 왜? 강제로 땡겨지는 거니까 그냥 비트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코인들이 좋아서 시장을 위로 가주니까 비트도 그냥 조금씩 올라와 주는 것 뿐이다. 근데 그렇게 올라와 주면서 불장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괜찮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자체 상승, 자체적으로 강세를 줄 수 있는 시기는 또 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뭔가 일치되면서 같이 갔으면 지금은 너는 너대로 일단 가고 난 나대로 일단 갈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중간에 가서 만날지는 모릅니다. 뭐 만나면은 또 과거와 같이 일치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폭발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갈라진 상태에서 알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나 이더리움이 넘어가 준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전고점에 왔거나 전고점이 뚫리면 그걸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하고는 아주 똑같진 않은데 과거 대비 한 7, 80%는 근접이 된 상태다. 전고점까지 왔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전고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인 거는 대장들의 흐름은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되고 지금 알트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제 월요일인데 어제가 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이제 많이 약해질 줄 알고 한편으로는 또 고민도 좀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 이더 이하 코인들이 강세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장들이 상승 제한을 받게 된다면 제한적 상승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흐름이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제한적 상승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굳이 따지진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확률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까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했던 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일치되면서 올라갔다 했는데 현재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왜 알트 가면 비트 빠져. 비트 가면은 알트 못 가. 이렇게 뭔가 분리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꼬아져 있는 케이스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인데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밑으로 만들어진 알트 코인들이 강세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 저점 자리예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보면 절대 저점으로 안 보이거든요. 되게 높아요. 근데 얘네가 높은데 그거를 이제 흐름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알트코인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알트코인 현재 자리가 바닥입니다. 그만큼 못 가서 바닥이지가 아니고 흐름이 바닥이라고요. 요런 파동이 있으면 파동상 저점이라는 겁니다. 파동상도 저점인데 캔들 위치도 저점이에요. 못 올라갔어요, 많이. 최근에 뭐 좀 바닥을 딛고 있는 아무 코인이냐 보면 그냥 퀀텀으로 봤을 때 퀀텀 뭐 특별히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게 없어요. 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 이게 아니고 흐름상 전체적인 흐름상이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따져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턱걸이 안착이 되었고 그 공간까지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남은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시장이 한 중간쯤 올라오고 나면 비트코인이 앞선 전고점 뚫리거나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 이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이 공간을 볼 수 있지만 중간에 탑승하신 분들은 요거 갖다가 싸워야 돼요. 이거 갖다 싸우는데 공간도 먹을 자리가 없는데 또 다수가 들어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잘 안 온다고 보거든요. 점수를 굉장히 상승 쪽으로 좋게 주고 싶어요. 많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다 짜진 상태예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거든요. 좋다. 상승 쪽으로 봐도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에 실시간 방송이 있는데 저녁 시황 그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